이거 그냥 분석 아닙니다. 오늘 경기들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수비 한번 무너지면 그대로 끝나는 매치들입니다. 겉으로는 빅매치 공격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무너지느냐가 전부입니다. 박스앞 한번, 전환 한번, 타이밍 한번. 이 세 번 중 하나 놓치는 팀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오늘 5경기 단순 승패가 아니라 흐름까지 읽어드립니다. 끝까지 보면 왜 이 팀들이 유리한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1경기 렉섬 vs 사우스햄튼. 이 경기 같은 포메이션인데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겉으로는 둘 다 3-4-3이지만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렉섬부터 보겠습니다. 이 팀은 전방 압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명이 튀어나가 압박을 걸었을 때 뒤에서 커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그대로 열립니다. 특히 박스 앞에서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볼을 잡고 누가 커버를 들어가고 누가 컷백을 막을지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가 짧게 한 번만 흔들어도 슈팅 각이 바로 열립니다. 최근 렉섬이 흔들리는 핵심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격에서는 스미스의 마무리 능력, 라스본의 활동량으로 어느 정도 승부를 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을 나간 뒤입니다. 라스본이 전진하면 뒤 공간 정리가 늦고 이게 곧바로 역습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측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가 불안합니다. 하프 스페이스 한번 열리면 그대로 무너지는 장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스햄튼입니다. 같은 3-4-3인데 완성도가 다릅니다. 이 팀은 박스 앞을 다루는 방식이 훨씬 정교합니다. 핵심은 아자지입니다. 이 선수는 단순한 미드필더가 아니라 전술의 중심입니다.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고 짧은 패스로 수비를 안쪽부터 흔듭니다. 여기에 브레그가 붙습니다. 이 선수는 템포를 끊지 않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연결하면서 공격 흐름을 계속 살립니다. 결국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아자지가 틈을 만들고 브레그가 연결하고 마지막은 아처가 침투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아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라인에 붙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뒷공간을 파고드는 타이밍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렉섬 수비처럼 커버 타이밍이 느린 팀에게는 치명적인 유형입니다. 이 경기 핵심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박스 앞에서 누가 더 정확하게 흔드느냐입니다. 렉섬은 압박 이후 정리가 안 되고 사우스햄튼은 짧은 패스로 그 틈을 정확하게 찌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렉섬이 홈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지금처럼 수비 커뮤니케이션이 흔들리면 계속 위기가 반복됩니다. 반대로 사우스햄튼은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에서 한 번만 균열 만들면 결정 장면까지 연결할 수 있는 팀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결정 장면의 질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사우스햄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 vs 바이에른 뮌헨. 앞 경기에서 전술 완성도 차이를 봤다면 이번 경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빅매치가 아니라 수비 라인 한번 무너지면 바로 끝나는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부터 보겠습니다. 이 팀의 핵심은 개인 기량이 아니라 움직임과 타이밍이 맞물리는 공격 구조입니다. 비니시우스가 바깥에서 폭을 벌립니다. 이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이 옆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 순간 호드리구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라인과 라인 사이 가장 애매한 공간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ힼ러가 그 흐름을 보고 직선으로 찔러 넣습니다. 이 패턴의 무서운 점은 단순합니다. 한 번 열리면 바로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상대 센터백이 한 발만 늦어도 그대로 무너집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상대 수비가 전진하는 타이밍, 그 뒤 커버가 늦어지는 순간을 가장 잘 찌르는 팀입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공격력만 보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K는 단순한 마무리형이 아닙니다. 내려와서 연결하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완성형 스트라이커입니다. 올리세는 측면에서 수비를 직접 흔들 수 있는 카드입니다. 컷인 이후 슈팅, 패스 선택 모두 위협적입니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버티면서도 공격 전환 시 전방 숫자까지 채워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센터백 한 명이 전진했을 때 뒤 커버가 늦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 직선 패스 한 번에 수비 라인이 갈라집니다.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이미 노출된 장면입니다. 라인 간격 유지가 흔들리는 순간 상대에게 너무 명확한 침투키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경기 핵심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은 됩니다. 하지만 승부는 공격 숫자가 아니라 수비 간격에서 갈립니다. 바이에른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장면은 이겁니다. 비니시우스가 측면에서 끌고 호드리구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 ힼ러가 찔러 넣는 장면. 이 세 개가 한 번에 겹치는 순간 수비는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바이에른처럼 전진 수비를 쓰는 팀은 이 타이밍이 한 번만 어긋나도 치명적으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바이에른도 찬스는 만듭니다. 케인의 연계, 올리세의 개인 능력, 고레츠카의 전진 가담. 하지만 이 팀은 찬스를 만드는 만큼
뒤에서 리스크도 같이 안고 갑니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경기 흐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에른은 라인을 올리고 레알은 그 뒤 공간을 계속 노립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더 효율적인 쪽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난타전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침투 한 번의 완성도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완성도는 레알 마드리드 쪽이 더 날카롭습니다. 3경기 스포르팅 리스본 vs 아스날. 앞 두 경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순간 공격이 아니라 구조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이 경기 역시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공격 재능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승부는 전혀 다른 곳에서 갈립니다. 스포르팅 리스본부터 보겠습니다. 이 팀은 공격 자체는 분명 매력적입니다. 켄다는 좁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고 곤살베스는 이선에서 박스 근처 침투 타이밍이 좋습니다. 트링캉 역시 측면에서 안으로 접어 들어오면서 직접 슈팅이나 마지막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충분히 위협적인 팀입니다. 문제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입니다. 특히 크로스 상황에서 조직이 무너집니다. 누가 볼을 잡고 누가 문전을 지키고 누가 뒷공간을 커버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두 명이 공만 쫓고 정작 가장 위험한 공간은 비워둡니다. 이건 강팀 상대로 버틸 수 있는 수비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아스날입니다. 이 팀은 상대 약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찌릅니다. 핵심은 우측입니다. 사카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수비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단순 돌파가 아니라 정확한 크로스를 배달합니다. 그 안쪽에는 웨데고르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공간을 읽는 속도가 다릅니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가장 애매한 공간에서 한 번의 흐름을 바꾸는 패스를 넣습니다. 결국 구조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사카가 흔들고 웨데고르가 설계하고 마지막은 박스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문전입니다. 아스날은 제공권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크로스만 올라가면 헤더 찬스는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컨볼 제압박 다시 크로스.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됩니다. 스포르팅 리스본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버티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 경기 핵심은 단순합니다. 스포르팅은 공격 재능은 있지만 수비 조직이 그걸 못 받쳐줍니다. 반대로 아스날은 상대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팀입니다. 특히 크로스 수비가 흔들리는 팀 상대로는 거의 정답에 가까운 공략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스포르팅이 홈에서 라인을 올리고 맞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히려 아스날이 더 편해집니다. 측면 공간이 열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살아나고 문전에서는 더 여유가 생깁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화려한 공격보다 누가 상대 약점을 더 정확하게 파고드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아스날이 한 수 위의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4경기 내슈빌 vs 클럽 아메리카. 앞 경기들이 수비 조직과 전술 완성도 싸움이었다면 이 경기는 전환 한 번으로 흐름이 뒤집히는 매치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누가 더 빠르게 찌르고 누가 더 늦게 돌아오느냐입니다. 내슈빌부터 보겠습니다. 이 팀은 점유율로 경기하는 팀이 아닙니다. 기다리다가 한 번에 찌르는 팀입니다. 샘서리지는 단순한 타깃형이 아닙니다. 움직이면서 뒷공간을 파고들고 마무리까지 가져갑니다. 여기에 무쿠타르가 붙습니다. 이 선수는 박스 앞에서 공격의 방향을 바꿉니다. 턴 한 번 패스 한 번으로 정지된 흐름을 바로 득점 상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에스피노사. 이 선수가 이 경기에서 핵심입니다. 측면에 고정된 선수가 아니라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로 미리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환 패스 한 번. 그 순간 수비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내슈빌의 공격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한 번 전환, 측면 침투, 컷백, 마무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대신 굉장히 빠릅니다. 이제 클럽 아메리카입니다. 이 팀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힘은 있습니다. 아기레는 박스 안에서 버텨주고 젠데아스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과 패스를 동시에 노립니다. 도스 산토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잡아줍니다. 문제는 올라간 이후입니다. 공격할 때는 과감하게 올라가는데 돌아올 때 정리가 늦습니다. 특히 측면입니다. 윙백이 올라간 뒤 볼을 잃으면 그 자리를 누가 커버할지 정리가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이 한 박자 늦는 순간 반대편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내슈빌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핵심은 명확합니다. 클럽 아메리카는 공격할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내슈빌은 그 리스크를 기다렸다가 찌르는 팀입니다. 특히 방향 전환 한 번이 중요합니다. 한쪽에서 막혀도 반대편으로 전환되는 순간 수비는 이미 늦습니다. 그 타이밍에 에스피노사가 받고 컷백이 들어가고 무쿠타르가 연결하고 서리지가 마무리. 이 패턴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럽 아메리카도 공격에서 찬스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은 한 번 허용하는 장면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클럽 아메리카는 계속 올라가고 내슈빌은 계속 기다렸다가 찌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더 효율적인 쪽은 내슈빌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이나 공격 횟수가 아니라 전환 한 번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내슈빌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5경기 LAFC vs 크루즈 아슬. 이 경기는 점유율 싸움이 아닙니다. 전방 압박 이후 비는 공간을 누가 먼저 찌르느냐의 싸움입니다. LAFC부터 보겠습니다. 이 팀의 핵심은 이선 연결과 측면 전환입니다. 틸만이 하프스페이스 중간지대로 내려와 짧은 패스로 템포를 잡아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볼 배급이 아닙니다.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놓고 반대편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이 타이밍이 나오면 공격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안으로 접고 들어오며 직접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단순 돌파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부안가는 깊이 침투하는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수비 라인을 등지고 있다가 한 번에 뒷공간을 파고듭니다. 결국 구조는 명확합니다. 틸만이 템포를 만들고 측면 전환이 나오고 손흥민과 부안가가 서로 다른 높이에서 침투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크로스와 컷백 찬스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제 크루즈 아슬입니다. 이 팀은 전방 압박 자체는 강하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압박이 풀린 이후 미드필더 라인의 복귀가 늦습니다. 이 순간 하프스페이스 중간지대가 크게 열립니다. 이 공간이 열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상대 이선 자원들이 여유있게 방향을 돌리고 공격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은 좌우로 끌려다니면서 간격이 계속 벌어집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이 흐름이 더 자주 나옵니다. 한번 흔들리면 라인이 급하게 내려앉고 그 과정에서 중원과 수비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집니다. 이건 LAFC 상대로 가장 위험한 패턴입니다. 이 경기 핵심입니다. 크루즈 아슬은 압박은 좋지만 그 압박이 한 번만 풀리면 더 큰 공간을 내줍니다. 반대로 LAFC는 그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팀입니다. 틸만이 내려와 템포를 잡고 측면 전환 한 번으로 수비를 흔들고 손흥민과 부안가가 마무리 구간을 완성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경기는 누가 더 오래 공격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하게 공간을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LAFC가 한 수위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경기들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격 잘하는 팀이 아니라 상대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팀이 가져가는 날입니다. 이런 경기들은 결과만 보면 늦습니다. 과정을 읽어야 다음이 보입니다. 지금 분석 기준 그대로 흐름 따라가면 경기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핵심 분석 계속 받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다음 분석은 더 정교하게 들어갑니다.